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2%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602포인트 마감으로 2600 시대를 열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외국인의 수급 1조 원 가까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0.3% 상승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 좀 아쉬웠는데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지수의 상승과 비교했을 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딴 백신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재무부 장관 임명 소식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정말 강하게 또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뭐 박스권역에서 기간 조정 형태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코로나에 대한 뭐 그런 악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호재에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는 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05.58포인트 고점 자리대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2602포인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수는 우선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게 올랐었던 뭐 코스닥 시장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 지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1차적인 목표치를 880포인트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대는 좀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도 1340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특히나 거래소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조금 이따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종목마다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키포인트는 여전히 수급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달 들어서면서 6조 4천억 대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
그리고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에 있어서 거의 뭐 대부분의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업종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배 이하권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이 거래소 시장, 즉 불특주들, 산업재 쪽 섹터들이죠. 이런 쪽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있어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도 섹터들에 있어서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이제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부담 요인도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선 오늘 자정이었었죠. 거리두기 2단계가 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뭐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변동성이 좀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변동성 요인은 확진자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좀 변동에 대한 요인이에요. 그리고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항상 장 초반하고 마지막 오후장 막판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오후장보다는 오전장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최근에 계속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추이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이제 소폭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T 쪽을 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신고가를 지금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저점 자리대와 고점 자리대를 이어보게 된다라면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상승 추세대예요.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7만 1,000원 자리대까지도 목표치를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눌림목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서의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 그리고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외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장비주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21년 내년도에 있어서의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대안적인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선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쪽은 아니지만 MLCC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LG전자나 LG이노텍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점 자리대를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고점 기준으로 해서 하락 그 고점 자리대에 상단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정고점 돌파 시도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스몰캡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좀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럼 지주사로 좀 볼 수 있는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었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원익 홀딩스라든가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테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 뭐 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난 이후에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외바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이고요. 에로티백준 같은 경우도 진공 펌프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의 기술이에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곳에 다 들어가죠. 호재 국산화 쪽에 있어서 충분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에 분할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PBR 1배 이하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 쪽이라든가 기계, 뭐 증권,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계 쪽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로 트렌드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 쪽에 있어서 인프라 사업은 여전히 좀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두산밥켓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이에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는 이 정고점 뭐 3만 원대 후반자리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뭐 산업재 쪽 섹터, 뭐 철강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타이밍에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을 좀 드렸던 탑픽으로 보는 부분들이 한국 금융지주예요. 바닥을 좀 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도 좀 최근 들어서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증권 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 2차전지 쪽과 5G 쪽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5G 쪽이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간다라는 거. 근데 밸류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내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땡겼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대세적으로 성장을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정할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밸류를 좀 땡겼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에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좀 차질이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이 있어요. 특히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5G 쪽이 좀 더 실적에 있어서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환매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여전히 그냥 보유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슈에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죠. 그러면 여전히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관련주들이죠. 뭐 호텔 신라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빅히트, 하나투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박스권역이죠. 박스권역에서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포함해서 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정고점 자리 때까지 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빅히트가 좀 있어요. 말 많고 탈 많은 빅히트인데요. 보유수 물량이 좀 풀렸어요. 11월 15일부로 좀 풀려 내려왔었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엔터 3사 중에서 지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반등권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수급 개선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많은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먼저 철강 쪽을 보게 되면 포스코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제철을 좀 봐야 되겠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은 좀 좋을 거예요. 올해보다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당 자산가치 12만 원짜리죠. 주당 자산가치가 12만 원짜리인데 주가는 지금 3만 원대, 0.3배가 조금 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소 쪽하고 엮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긴관적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싸고 이슈가 있고 그렇다면 긴관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풍산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인프라 쪽에 있어서 구리가 좀 가장 민감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 상승의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4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2,6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어준 힘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었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원 가까이 사들였는데 어제까지 무려 13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환율의 하향 안정화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와 경기 확장주 위주로 관심이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지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투톱 오늘도 같이 빨간불 켜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무려 2,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시총 400억 원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0.4% 상승으로 67,800원으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어제 10만 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0.5% 오르면서 10만 500원으로 시장 출발했습니다. LG화학이 강합니다. 어제도 3%대 상승이었는데 오늘 1.3% 상승으로 75만 8천 원 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상승하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신사업이 내년에도 고성장할 거라는 리포트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 1%의 상승 30만 4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현대차 1% 넘게 상승인데요. 올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 1.1% 오른 18만 1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상승인데요. 이 자동차 2차 전지 시장 확대 전망과 함께 긍정적이라는 평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는 0.4% 상승으로 2614선,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876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삼형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고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이 강합니다. 3% 넘게 올려서면서 13만 5,7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시즌도 0.7% 상승, HLB 0.8% 상승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좀 파란불을 켰었는데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요. CJ ENM도 조정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언택트 소비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거라는 매수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 하락하면서 13만 5,200원으로 출발했고요. KMW 0.2% 상승,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상승세가 좀 보입니다. 1.6% 오르면서 49,05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바로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드디어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오늘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616.28포인트를 찍었는데 아마 지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이제 사상 최고치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세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아마 오늘 아침에서 봤겠죠. 지금도 계속 쳐다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아마 오전장에서는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를 봤을 때에서 이거 뭐 지수가 신고점인데 왜 종목들이 안 움직이지 내지는 별로 좋지가 않네 라는 느낌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아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며칠 동안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서 오히려 흔들 때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에서 안 빠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바닥 종목들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애들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든 제약주 섹터든 아니면은 지금 이슈가 있는 뭐 화장품 섹터든 뭐가 됐든 간에 바닥주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그 흔든다라고 해서 크게 흔들리거나 많이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이 마찬가지 걔네들도 많이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불안한 게 그게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에서는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 있으니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아직 안 올라간 순환매국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섹터도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잘 찾아보면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있을 거고 IT 섹터들도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가지 않은 대형주 내지는 중소형주들이 있을 거고 그런 종목들로 이제 들어가는 게 지금 장에서는 유리하다. 왜? 결국은 시장은 잠깐 흔들리는 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침 정도에서도 지금 잠깐 흔들리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래들은 갑니다. 이걸 차별하라 그러죠. 그래서 어차피 시장은 올라갈 시장인데 지금 당장 올라갈 거냐 흔드는 척을 하고 그러니까 속임수를 주고 올라갈 거냐 이 차이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버티시려면 바닥주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올라갈 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로 하셔야지만 버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중공업 매수 질문을 주셨어요. 자, 어제 많이 올라갔죠? 자, 삼성중공업. 자,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진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해운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는 운임료는 핑계거리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도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얘도 해운주와 같이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 2007년도 43,000원짜리 종목이 7,150원까지 지금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 7,150원이에요.
이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신고점에 있는데 그럼 얘도 신고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치지만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50% 넘게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바닥에 있던 종목이라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저점 부분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어제 이슈는 역대 최대 2.8조 정도 규모의 이제 선박 계약 체결이 이제 됐다라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수주가 계속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 기사들은 지난번에 이제 대한민국 조선이 10월 동안에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약 70%의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벌써 작년과 올 초에서 이미 중국 선박들은 이미 벌써 다 뒤쳐져 버렸죠. 그래서 수주량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대한민국이 다 전체적으로 선점한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실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좋은 얘기들이 나와줄 거예요. 주가도 지금 바닥에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만 나온다라는 경기가 이제 다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얘네들도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최대 FTA, RCEP에 대한 체결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관련주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그 선박개혁 그 체결량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와주면서 아마 주가는 상방향으로 계속 10,000원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손절 가격은 6,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은 공략하시면 됩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흔들더라도 다시 우상향으로 최근에 이제 해운주의 흐름들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조선주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제일약품 질문을 주셨네요.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일약품. 자, 이제 화이자 관련주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됐었죠.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이제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접종이 이제 시작 예정이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이슈를 붙이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맞아요. 이제 겨울 동안에서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매적인 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서 이제 여기 제일약품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출신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이라 사실 이 제일약품은 이쯤 그러니까 6만 원 요기 이전에서 그러니까 5만 원대 후반대에서 한번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약품뿐만 아니라 제가 제약주를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약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AB 프로바이오도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종목들이. 근데 이제 겨울 동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는 얘네들은 안 되지만 안 움직였던 종목들 저기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러면은 먼저 움직였던 애들이 죽느냐? 아마 얘네들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대략 한 7만 원 정도로 보고요. 일단은 10만 원과 11만 원의 목표치를 보고 여전히 제약주들은 겨울 동안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고 시장도 쉽게 꺾이는 모양들이 아니라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삼성바이오가 꺾이면 모를까 그쪽에 있는 대형 제약주들이 꺾이지 않은 선에서는 이런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중소형주들 그 후발주로 이제 쫓아가는 그런 종목들도 쉽게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박살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장대 항목 나왔고 어제 거래 실리고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조정받으면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것도 매매적인 접근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질문 주셨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때 이후에서 이렇게 8,000원을 넘기면서 수익을 꽤 줬다가 지금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도 있고 이때 당시는 시장이 이제 10월쯤에서 조정을 받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얘는 고맙게도 오히려 수익을 많이 줘가지고 태양광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점에서 한번 팔아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 분들은 팔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여기서 다시 고점으로 내년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목표치는 여전히 10,000원으로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500원 손절 잡고 10,000원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섹터들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라든지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도체 섹터를 본다라 그러면 요거는 길게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태양전지, 태양광, 반도체 제조장비, 이쪽 관련주인 반도체 전공정 장비, 주성엔지니어링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네 번째 이제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롯데케미칼 매수 질문을 주셨어요. 자, 롯데케미칼 최근에 화학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지금의 지수의 상승세가 쉽게 꺾일 생각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조금 더 상승을 이루어줄 겁니다. 그래서 통상 빠진 폭의 절반 내지는 3분의 2까지는 들어준다라고 보는데 일단 절반 목표치까지는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 공략한다라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여기서는 한 26만 원 정도로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한 종목 공략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뭐 롯데케미칼을 공략할 거라면 이거에 순환할 수 있는 차라리 다른 화학주를 공략을 하시거나 왜냐면 지금 화학주에 대한 이제 그 정제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도 지금 에틸렌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과 내년의 실적이 가파르게 회복세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매매는 가능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요것보다는 아직 목표치가 더 많이 남은, 그러니까 다른 섹터보다는 화학주에서 순환매를 공략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뭐 업종적으로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큰 철강 섹터라든지 조선 섹터라든지 건설 섹터라든지 아니면 증권 sek터라든지 아직 올라가지 못한,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로 공략하시면 먹을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0.3%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0.2%가량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자, 지금 수급적으로 볼 때 개인과 외국인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2천억 원 가까이 2천억 원 넘게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에서 1,600억 원 넘게 물량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환율 다시 2원가량 2원 90전가량 오르면서 1,11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최충성 전문위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지금 일단 코스닥 시장은 좀 힘이 빠졌고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강하게 이제 상승 출발하고 조금 음봉의 모습을 띄우고 늘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좀 소강 상태, 최근에 이제 강하게 연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간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급하게 매매 대응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장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면은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많이 밀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차분하게 항상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만 이제 지금 음봉은 살짝 뜨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천천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흐름을 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단기 종목들 무리해서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신다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대응하자라고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되 일단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 몇 가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기술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 달성을 하고 다음날도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일단 저는 매매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상승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매수가를 짧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왜냐면 대응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추후 대응 전략을 좀 받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쉬었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등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신규 접근은 다소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흐름을 보고 눌림이 자리를 완벽하게 좀 잡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틈틈이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물어보신 종목은 메디온입니다. 메디온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이죠.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메디온 관련해서 주가 전망,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주가 전망은 양호하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메디온 관련해서는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일단 재무제표는 그다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이것만 개선이 된다면 메디온이라는 종목은 정말 강력한 종목이 될 거예요. 어쨌든 메디온 관련해서는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수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은 괜찮습니다만 이 종목 자체가 단기 급등락이 나오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바닥권에서 이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기간을 두고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비중을 30%, 40%, 50% 막 실어가지고 끌어가시는 것보다는 차분히 분할 매수, 항상 주식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차분하게 해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일단 참 좋은 여행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이 자리 6,000원 후반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전략으로, 왜냐하면 여행이나 제가 경기 민감주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기 스윙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좀 차분하게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관련해서는 지금 여행사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좀 이겨내려고 여행 상품을 판매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 이슈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솔홈데코입니다. 일단 한솔홈데코 관련해서는 제가 작전 타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탄소 배출이나 일단 바이든 당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그린 뉴딜 수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제가 바닥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흐름을 보시고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디 스카이님께서 주셨고요. ABL 바이오 26,500원에 1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구간 자체가 나빴다라기 보기에는 다소 이제 애매한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박스권에 지금은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지금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될 때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박스 구간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차트를 뭐 여기서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다소 이제 상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뭐 단기적인 움직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일단 흐름을 지켜보시고 3만 원 정도 나오면은 일단 저 자리에서 좀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항상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적자폭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간중간에 뭐 잠식이나 유보율도 책정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잠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보인다는 거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재료 같은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회사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서 더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런 것들이 잘 대응이 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좀 이런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흐름을 뭐 작은 흐름 보지 마시고 그냥 큰 흐름에서 등락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까지 전략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최충성 위원님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일단 오늘 공략 종목 제가 어제 좀 종가 정도에서 봤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좀 살짝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줬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이고 일단 KPM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관련해서는 기존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뭐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엮여 있죠.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뭐 42억 원 공시 계약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묶여있는 종목이고 일단 이러한 종목들 지금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닥권 눌린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마스크뿐만 아니라 텔코나르트 제약과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 눌린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3,790원인데 일단 매수 가격은 3,800원 정도, 3,8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거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목표 가격은 짧게 한 5,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3,200원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항상 분할 매수 높은 자리에서는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이걸로 수익을 뭐 크게 보겠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연습 매매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좋은 종목이지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하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 KPM테크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6%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개장 이후에 점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 함께 사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물량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 개인과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과 오늘도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외인은 사는데 기관이 오늘장에서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좋다 이거예요. 뭐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좀 기관들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영 그러하시지를 못하시네요. 조금 많이 답답한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시장 대체로 좋았지만 코스피에서 대형주만의 상승을 이끌면서 특히 코스닥 쪽의 흐름이 그닥 재미는 없었어요. 지수는 상승하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은 반대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소폭이긴 하지만 0.3%가량 밀리긴 하지만 오르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재밌는 좀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스닥 대형주들 가운데서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지수 하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종목들 반등은 우선적으로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보자면은 하이닉스를 제가 9월 28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상승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추천은 이때쯤 드렸고 약간의 조정이 10월에 있었지만 자 급등 나오면서 한 10만 원 이상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추세 라인을 따라서 보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추세 라인에서 가격적인 대응을 맞춰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몇 날, 며칠, 몇 달을 말씀드렸던 가격을 도달하고 올라갔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 뚫고 갈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세에 있어서 100% 라인을 탁 터치하는 흐름이나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겠지만 그 라인을 따라 움직인다고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 구간대에서 보면 제가 라인을 잡는데 아이고 라인을 지금 틀어졌네요. 9만 5천 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9만 5천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뚫고 갈 경우에 이게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9만 6천 원 라인만 우선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만 6천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얼마까지요? 네, 전고점까지 10만 5천 원까지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시면은 꼬일 수가 있고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흐름은 좋다. 급하게 정리할 필요 전혀 없다. 꼭 가져가자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얼마요? 네, 한 6만 5천 원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올려쳤기 때문에 7만 원까지 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5천 원짜리만 주의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제가 셀트리온도 추천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헬스케어가 이제 10월 26일 날 추천드렸고 바닥에서 완전 잡아드렸어요. 바닥 요날. 네, 제가 봐도 참 잘 잡았네요. 거의 이제 한 달쯤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밀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아요.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 램시마와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확대 포인트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최소한 전고점 포인트인 11만 원 위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적 이슈를 보고서 가져가신다면은 꼭 보유를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의 조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온다고 해서 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매물벽에 좀 걸려있는 포인트들이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10만 원대부터 해서는 굉장히 팔고 싶으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보시는 거를 권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S오일 같은 경우가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전에도 이미 나와줬지만. 자, 중요한 거는 유가 관련주들의 상승은 당연히 백신을 기점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백신 치료제가 딱 개발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외출에 대한 부분,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잡히는 거고 지금 잘 아시지만 삼성중공업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이유, 조선주들, 그 다음에 해운업들 다 올라가는 이유가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우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하시는 전략은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요. 급하게 종목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내년까지 장기적인 추세를 보신다면은 이제 그간에 고생하셨던 부분 어느 정도 해소될 거예요. 많이 간다면 코로나 이전 가격 얼마인가요? 한 9만 원, 10만 원 되죠? 네,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년 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에 베팅을 하고 싶다. 네, 베팅 하셔도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S오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다른 정유주들도 상관없으니 베팅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제1기획인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경우 최소한의 가격은 여기 가격 보셔야 돼요. 2019년 말 가격 보셔야 돼요. 25,000원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맞고, 추세상으로 이 가격대 라인을 좀 잡아보자면 추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구간대에서 이런 흐름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더라도 짧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24,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실 필요 없이 제1기획은 천천히 즐기시고, 오히려 매수 관점의 대응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잘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상담인데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 상담인데 유나이티드 제약 58,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대요. 제가 경고하는데 백신 이슈, 치료제 이슈 따라서 종목 사시면 종목 바로 다 빠져요. 단타를 하시려면 이쪽 이슈로 가면 안 돼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진짜 계좌 많이 망가지세요.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진짜 심각한 거고, 아마 10월 15일 급락할 때 매수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절대. 그리고 요때 9월 1일 날이나 9월 2일 날 매수하셨다면은 흔들려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 며칠 동안 안에 사셨을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다 좋은데 올려칠 경우에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의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신 거를 보면, 또 따라가시는 걸 보면은 너무 급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 주식이라 하면 자고로 바닥에서, 우리 개인들은 바닥에서 사서 남들이 종목을 올려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네. 남들이 주식을 올려줄 때 매도하는 게 정석이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제가 저도 포트에 바닥주들 많이 사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사서 그리고 올라갔을 때 정리하는, 그리고 올라갈 때 따라가는 전략, 이건 지금 주식을 완전 거꾸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데, 우선은 조금만이라도 올라오면은 바로 정리하셔야 되고,
최악인 경우 다시 5만 원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2천 원 정도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좀 손절 가격 말씀드릴 테니까 꼭 잘 대응하셔서 큰 피해 없으시고 나오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연고점 계속 고점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낙폭 조금씩 줄여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장초반 변동성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차분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